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을 멱살 캐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장중 한때 최고가를 경신해낸 뒤에 막판에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엔비디아가 가져온 훈풍이 지수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미국 시장을 볼 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훈풍 과연 우리 시장까지 오늘 깃들어 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은 간밤에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지표가 있었는데요. 서비스업의 둔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에서 그동안 서비스업 물가가 너무 높다, 둔화돼야 된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실하게 둔화되는 걸 확인하려면 이 부분이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가운 지표가 나온 셈입니다. 제퍼슨 부의장, 하커 총재, 그리고 쿡 이사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제퍼슨 부의장과 하커 총재의 경우에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더해진 쿡 이사, 대표적인 이사진 중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쿡 이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 인하 조금 더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다, 5월에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만 1000건가량으로 나오면서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 여전히 뜨겁다는 반증이고요. WTI 원유 선물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78.3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훈풍이 깃들었는데요. 엔비디아 홀로 16%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AMD도 그 훈풍이 깃들면서 11%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타 반도체 종목들 브로드컴이라던가 인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반도체 종목들이었고요. 아마존은 다우존스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3.6%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다우존스 편입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까지도 함께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어깨에 안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주가가 많이 안 좋죠.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치트키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상방이 어디일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IB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JP모건에서는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와는 이제 무관해진 것 같다. 엔비디아가 시장 상승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고요. 나스닥 100도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지표 상세의 흐름으로도 확인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엔비디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도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말했던 것처럼 티핑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 3위를 다시 탈환을 해냈고요. 1일 시총 증가 순위가 기존의 메타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단숨에 이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간밤 하루 동안 2,77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불려나간 엔비디아였는데요. 오늘 불어난 시총만으로 넷플릭스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규모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걸 또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에 빗대어 보니까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54.8%가 간밤에 엔비디아 시총에 불어난 규모와 맞먹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시총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살펴봤더니요. 젠슨 왕의 CEO의 자산이 간밤 하루 동안 또 96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년 전에 128위였는데 21위까지 뛰어오른 모습이고요. 명단 28명 중에서 AI 기업가의 경우에는 자산이 간밤 하루 동안 357억 달러가 증가했다라는 기록적인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것은 시총 2조 달러일 텐데요. 804달러 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시총 2조 클럽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코에 이어서 엔비디아까지도 2조 달러 넘는 클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총뿐만이 아니라 지수도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게 했던 엔비디아입니다. 앞서서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이 드렸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종가 함께 보시죠. 39,088.28포인트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가이기도 하면서요. 장중에는 무려 39,149포인트 선까지도 도달을 해내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S&P 500도 장중에 5,094포인트까지 올랐는데 5,08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가 2021년 11월 19일 기록했던 16,057포인트 선인데요. 이제 거의 10포인트가량 앞두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계속해서 상향 러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목표가 상향 의견이 있었습니다. 로젠블라트에서 엔비디아 $1,400 갈 것이다. 목표가 상향 의견을 내놨는데 만약에 $1,400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시총 규모가 무려 3조 5천억 달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3조 클럽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엔비디아의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이 로젠블라트의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마켓워치에서는 엔비디아가 폭발한 이후에 주목할 만한 AI ETF 또 종목들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주목할 만한 실적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모더나가 우리 코로나19 백신에 있어서 점유율 굉장히 높고 올해도 매출 괜찮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무려 13% 상승이 나왔고요. 노바백스는 실적 발표 이슈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있던 분쟁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22%가량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화이자는 모더나의 백신 점유율이 다소 밀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전기차의 앞으로의 향방일 것 같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안이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루시드는 실적은 차치하고서라도 루시드와 리비안 모두 앞으로의 생산 전망치 자체를 시장 전망보다 더 낮게 잡으면서 올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고요. 그리고 생산성 자체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루시드 같은 경우는 최고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평균 판매가가 15만 달러에서 9만 달러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장중 한때 실적 발표 이후에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수소 쪽을 영위를 하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은 올해 1분기 내에 첫 배터리 전기 트럭을 인도할 계획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묻히고 있는 매크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S&P 글로벌 PMI 앞서서 서비스업의 둔화세 확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가 모두 확장 국면 5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게 된 건 또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부의장 그리고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가 내놓았던 발언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쿡 이사가 발언 시간이 가장 늦어서 따로 사진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기존 주택 판매치 그리고 시카고 연은의 전미 활동 지수, 재무부의 30년물 국채, 물가채 발행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니까요. 매크로 데이터들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했던 간밤의 미국 증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강하게 깃들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을 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GDP, 우리나라 전체 GDP보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이 종목이 10% 이상 급등을 한다. 정말 특이한 흐름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 CNBC 헤드라인은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 아닙니다. 지구를 구한 엔비디아. 재밌죠? 엔비디아 16% 급등으로 미국의 3대 지수 장중에 모두 최고치를 찍기도 했고 미국은 엔비디아의 힘으로 잃어버린 34년을 어제 되찾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밟게 됐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1989년 이후 그 전 고점을
강하게 벗겨내면서 2% 이상의 상승권 씌워냈습니다. 저 PBR주의 시세가 나쁘진 않지만 그 안에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났고 오히려 일본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주도의 지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주들이 급등세를 씌워냈고요. 엔비디아한테 설계도 받아서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죠. 1.6% 상승했고 이 안에 밸류체인들이 한 3%대의 상승세를 씌워나면서 대만 지하추엔 지수도 1% 가까운 상승세를 씌워냈습니다. 중국, 홍콩 각각 1%, 3%씩 지수가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하죠. 코스피가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어제 좀 아쉬운 포인트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코스피도 사실은 전 고점을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물량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 물량 부담을 벗겨낼 수 있을까가 한 가지의 포인트인데 잠시 후에 증권사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지수 기여도가 높았던 건 단연 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어제 엔비디아 실적 보고 당잠사 모든 내용을 다 갈아엎고 반도체에 중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러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매출, 이익 모두 서프라이즈 이것도 좋았는데 이거보다 미래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더 좋았고 가이던스보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 점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SK그룹 내에서 배당 투자로 이루어지는 지주사격으로 알려져 있는 SK스퀘어도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세부 섹터들 보면 반도체 안에서 가장 크게 뛴 건 HBM 5% 넘는 급등이죠. 어제 HBM 중심으로 밸류체인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이 AI 관련 기업들 시스템 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가 더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두 가지 지점을 살펴보면 더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요한 일정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 발표, 또 한 가지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난번에 1월 29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저PBR주, 보험, 자동차, 상사, 증권 굉장히 큰 시세를 줬습니다. 27%에서 적어도 17%가량의 업종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관련해서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 그 이상의 어떠한 세부안이 발표가 된다면 총선을 앞둔 정책 모멘텀이 힘을 받아서 이들 섹터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인데요. 다만 그 기대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PBR보다는 대안을 탐색할 가능성, 그 대안으로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AI, 반도체, 중국 소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황에서 보면요. 지금 코스피는 연고점을 계속해서 벗겨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량 부담, 기술적으로 이 정도면은 더 가기 힘든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투자 등의 일부 증권사들은 더 갈 가능성, 여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PER과 EPS 경로가 지금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PER이 11배 지금 미만입니다. 한 이 거래일 전에 확인한 바로는 10.8배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그런데 다른 국가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대비했을 때 한국의 PER이 확실히 여기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인 저평가죠. 물론 미국의 펀더멘탈 훨씬 더 큰 멀티플을 줘야겠죠. 그 펀더멘털 차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12배까지 잡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재차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다는 목소리. 다만 중기적으로는 중요한 변수는 경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된다면 1분기 말부터 이제 3월부터겠죠. 그때부터는 중국 쪽으로 가는 소비주나 경기 민감주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인데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 26일부터 29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CES, 독일의 IFA에 버금가는 세계 3대 IT 전시회이자 모바일 전시회인데요. 참가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 다 참가를 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통신사와 테크 기업들 모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주제들 크게 한 5가지로 꼽고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들 AI 거의 이제 맞닿은 주제들이라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CES에 이어서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AI가 중심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여기에 따른 수혜 기대 업종까지 분류를 해서 기입을 해봤습니다. 로봇, 반도체, 클라우드, 통신 장비,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XR, 신재생, 인공지능. 다만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력을 입혀서 신재생 에너지와의 접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죠. 어제 뭐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예, 칭찬합니다. 예, HBM 밸류체인들이 특히 좋았죠. 그리고 이 HBM 밸류체인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디자인 하우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쪽으로 HBM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고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인 GPU의 설계도를 TSMC에 맡겨서 TSMC가 시스템 반도체는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연결고리 측면에서는 이쪽이 1순위고 디자인 하우스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쪽이 좀 좋아야 훨씬 더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IP 블록들을 가지고 설계를 만들죠. 그리고 설계를 만들어서 파운드리 업체 공장에 넘겨주는 그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이익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게 이제 이 내용을 주는 건데 대부분은 우리 국내 밸류체인이고 에이징 랜드 정도가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세는 이쪽으로 어제가 집중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강했고 그 외에 보시면 원전, 방위사령 굉장히 좋았죠. 어제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세일즈는 원전과 방산입니다. 언급은 해드렸는데 바로 원전이 시세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정부의 이제 입장 발표가 좀 있었고 밀어주기 정책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테마주들의 강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방산은 수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소식, 물론 이 규모가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장의 목소리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방산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들려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요. 전통적인 방산인 한화에어로나 뭐 한국항공우주의 상승률보다 수배 더 크게 올랐던 건 현대로템입니다. 이건 사실 이 기존 이슈보다는 패시브적인 성격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봅니다. 일부 저PBR주 상승세는 시연했습니다. 대부분 뭐 차익 실현 매물 추례였는데 앞으로 그 배당 정책이나 주주 친화 정책이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쪽은 시세가 좋았고요. 기아, 삼성생명, SK스퀘어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오는 4월에 세계 3대 암학회 AACL 앞두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됐고 알테오젠 시간 외거래에서 추가 상승 보였다라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알테오젠은 장중에 세론 갔다가 이것을 말아올리나 이마롤의 시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패시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시간 외에 반도체 무더기 상승세 있었고요. 메타버스 상승세 이슈가 있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실적주는 실적 잘 낸 기업과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나눠서 상승과 하락이 갈렸고요. 반면에 교육과 광고, 원격 의료 테마는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이것까지 좀 봐야 돼요. 패시브 점검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유동시총 매일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미 알테오젠과 현대로템이 숨어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 유독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그 이면에는 패시브 자금 성격이 숨어 있다는 점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어제 상승한 종목은 빨간색으로 하락한 종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